미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최고 기밀 자산인 F414 엔진의 기술을 인도에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의 핵심 기술을 타국에 넘기는 것과 같은 의미다. 인도 힌두스탄 항공이 직접 공표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올해 2월, 힌두스탄 항공은 보스턴의 제너럴 일렉트릭, GE, 사무실을 방문했다. 무려 80% 기술 이전 약속을 받아냈다. 전문가들은 이 결정이 한국의 KF-21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미국의 움직임이 한국의 자주국방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은 독자 엔진 개발을 선언하며 비웃음을 샀다. 그러나 1년 만에 하나가 24,000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했다. KF-21 블록 3화 차세대 전투기에 공급될 예정이다. 한국은 군사적, 경제적 이득을 누리며 세계 무대에 섰다. 미국이 인도에 F414 기술을 넘긴 것은 의외다. 이는 KF-21의 성공이 미국을 압박했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오늘은 이 사건의 배경과 KF-21의 글로벌 충격을 다룬다. 한국의 자주국방 혁명이 세계를 어떻게 흔들었는지 살펴본다. F414는 1990년대 미국 전투기의 황금기를 이끌었다. 22,000파운드 추력으로 경쟁 엔진을 앞서는 베스트셀러다. 유로파이터의 EJ200, 20,000파운드를 압도한다. 나팔의 M88을 가볍게 제치며 유지비도 저렴하다. 미국은 이를 우방국에도 넘기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인도에 기술을 이전한다는 결정은 상식을 벗어난다. 힌두스탄 항공은 80% 기술을 받는다 해도 한계가 있다. 나머지 20% 핵심 기술 획득은 불가능에 가깝다. 전투기 엔진은 설계와 노하우, 철학이 담겨 있다. 인도가 이를 소화하기엔 역량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온 150도와 영하 환경을 견디는 소재 개발이 어렵다. 미국은 하드웨어만 주고 핵심은 숨길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이를 미국의 상술로 본다. 인도에 생색을 내고 한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KF-21은 현재 F414G-400K 엔진을 사용한다. 하지만 하나의 국산 엔진으로 대체될 날이 멀지 않았다. 24,000파운드급 엔진은 2025년 말 첫 생산된다. 2030년대 중반까지 개발이 완료될 전망이다. 출력이 28,000파운드로 향상되면 속도와 기동성이 강화된다. 무기 탑재와 항속거리도 늘어날 것이다. KF-21은 다양한 전술 상황에 유연해진다. 작전 범위와 효과가 확대되며 군사력이 상승한다. 우리 군의 요구를 즉시 반영할 수 있다. 유지보수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며 가동률이 높아진다. GE는 KF-21이라는 큰 고객을 잃을 위기다. 때마침 인도가 테자스 마크 2의 F414를 채택했다. 미국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기술 이전을 약속했다. 인도는 현지 생산을 꿈꾸며 기대에 부풀었다. F414는 18,000파운드 추력을 제공한다. 고온, 고압 환경에서도 내구성이 뛰어나 신뢰받는다. 페이-18 슈퍼호넷은 이 엔진으로 다목적 임무를 수행한다. 추중비 1.06으로 기동성이 탁월하다. KF-21은 2개의 F414로 추중비 2.12를 자랑한다. 상승 능력과 속도가 세계 수준이다. 독자 엔진 개발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만 성공했다. 일본과 인도는 실패하며 기술 장벽을 실감했다. 한국은 2025년 2월 기준 큰 진전을 이뤘다. 하나는 연간 300개 엔진 생산 공장을 설립했다. 5조 원이 투입된 국산 엔진 프로젝트다.
KF-21은 가격 경쟁력을 높이며 수출길이 열린다. 중국도 이루지 못한 항공대국으로 도약한다. 외신은 KF-21을 5세대 위협으로 평가한다. 프랑스 인터내셔널 밀리터리는 주목했다. 수호이-35. 나팔. 유로파이터를 앞선다고 예측했다. KF-21은 4.5세대를 넘어선다. 국산 엔진으로 스텔스 성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6세대 전투기를 준비한다. 중국, 인도, 터키도 한국과 경쟁 중이다. 외신은 한국이 스텔스기 운영국 3위가 될 것이라 본다. 자주국방 혁명이 현실로 다가왔다. 미국의 기술 이전은 KF-21에 대한 경계다. 한국의 성공이 글로벌 방산 시장을 흔들었다. 하나는 2030년까지 엔진 양산을 목표로 한다. KF-21 블록 3는 세계 최강이 될 가능성이 있다. F414의 80% 기술은 인도에겐 부담이다. 소재와 노하우 없이 흉내내기는 어렵다. 미국은 인도를 끌어들이며 한국을 견제한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독자 노선을 걷는다. KF-21은 수출로 경제적 이득을 창출한다. 사우디와 폴란드가 구매 의사를 밝혔다. 인도는 테자스 마크 2로 경쟁하려 한다. F414 기술을 받아도 성과는 불투명하다. GE는 한국의 엔진 개발 속도에 놀랐다. 펜타곤은 KF-21이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2월 25일 국산 윙맨 전투기를 공개했다. 전 세계 군사 커뮤니티가 충격에 빠졌다. 대한항공 우주본부에서 시제기가 선보였다. 미국과 중국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가오리 X-2 스텔스 무인기는 2010년대부터 개발됐다. 16m 크기로 북한 방공망 침투가 가능하다. 로열 윙맨 무인기는 2020년대 후반 시작됐다. KF-21과 연계된 멀티 체계로 설계되었다. 가오리 X-2는 RCS 값이 낮다. B-2 폭격기와 유사한 스텔스 외형을 가졌다. 2022년 방산 전시회에서 로열 윙맨 목업이 공개됐다. 대당 100억 원 이하로 저렴하다. 스텔스 성능은 X밴드에 특화됐다. 공기 흡입구는 상부 톱니형으로 설계되었다. 내부 무장창은 공대공 미사일 2발을 수용한다. KF-21과의 협력으로 강력해진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21년부터 개발을 본격화했다. AI와 RS 레이더가 탑재된다. 미국은 2019년 로열 윙맨 MQ-28을 개발했다. 보잉과 호주가 협력했으나 진전이 더디다. MQ-28은 2020년 시제기를 출고했다. 2021년 시험 비행에 성공했지만 블록 2에서 멈췄다. 보잉의 방산 부문 어려움이 원인이다. 호주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MQ-28은 3,700km 항속거리를 자랑한다. 내부 무장창과 레이더로 전투 임무가 가능하다. 한국의 윙맨도 중국 타격이 가능하다. 중국 정부는 이를 예의주시한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윙맨에 기대를 건다. 조나 자카르타는 현지 생산을 주장한다. 인도네시아 매체는 스텔스 형상이 뛰어나다고 보도했다. KF-21과 통합하면 전력이 강화된다. 프랑스와의 나팔 협력은 한계가 있다. 터키 무인기는 통합이 어려워 반쪽짜리다. 터키는 바이락타르로 성과를 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효과가 줄었다. KF-21 윙맨은 AI 파일럿이 핵심이다. 조종사 부담 없이 자동 작전이 가능하다. 출격 전 윙맨이 자동 이륙한다.
최전방에서 적과 교전하며 정보를 보낸다. 레이더와 전자전은 자동화된다. 무장 발사 허가만 조종사가 결정한다. 인도네시아는 KF-21 협력을 강조한다. 하지만 윙맨은 대한항공의 독자 사업이다. 추가 협상과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 KF-21 정상화 없이는 도입이 어렵다. 한국의 개발 속도는 세계를 놀라게 한다. 2027년 윙맨 통합으로 6세대 전투기가 된다. KF-21과 윙맨은 공중전력의 미래다. 한국은 자주국방으로 세계를 선도한다. 미국은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인다. 인도 기술 이전은 견제의 일환이다. KF-21은 5세대 전투기를 위협한다. 국산 엔진과 무인기로 혁신을 이룬다. 글로벌 방산 시장이 재편된다. 한국의 자주국방 혁명은 계속된다. 영상 전체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정보를 받아보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팔로우하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